진짜 트렌드 따라가고 싶은데 어렵다. 윤화장은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클래식의 끝판왕이에요. 치크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유행 안 타고 싶다면 이것만 기억하자. 아니 그냥 이거는 한 번 알면 얘들아 평생 써먹는다.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이 화장은 유행 안 타요. 한 번 알면 그냥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클래식 화장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매해마다 분기별로 트렌드 영상을 진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분명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진짜 트렌드 따라가고 싶은데 너무 빠르게 변하고 어렵다 하시던 분들 있으시죠? 클래식 화장법이요. 사실 트렌드에 막 민감하기보다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그냥 앞으로 10년도 크게 유행 타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과거 사진과 빗댔을 때도 촌스럽지 않은 그런 무드가 있는 게 바로 클래식 메이크업이거든요. 제가 방금 가져온 화보가 주얼리 화보인데요. 주얼리의 경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스테디템들, 베스트셀러템들은 정말 긴 시간이 지나도 전체적인 틀이나 분위기가 되게 비슷해요. 약간의 세세하게 디자인들이 조금씩 리뉴얼되는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보들에 비해서 메이크업이나 헤어는 언제 봐도 질리지 않고 너무 촌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가기 때문에 유독 주얼리 화보에 이렇게 클래식 메이크업이 많아요. 약 5, 6년 전 화보를 보더라도 최근 화보랑 비교했을 때 확 옛날이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죠? 과하지 않고 내추럴한 음영에 고급스러운 무드,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려면 이 기본기가 어느 정도 탄탄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클래식 메이크업의 기본기 그리고 스킬들을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눈썹부터 볼 건데 사실 눈썹은 얼굴 윤곽이나 생김새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도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클래식한 무대에서 많이 쓰이는 모양이 대체로 소프트 아치입니다. 소프트 아치는 크게 유행을 많이 타지 않는 눈썹 중에 하나예요. 어떤 메이크업을 받던지 두루두루 다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냥 평생 써먹기 너무 좋은 거죠. 눈썹 그릴 때, 소프트 아치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눈매에 따른 길이랑 그라데이션, 이렇게 두 포인트가 있어요. 길이는 대체로 눈매에 맞게 또는 눈매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목구비의 비율을 좀 조정해주기도 하고 눈매보다 눈썹이 너무 짧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눈매보다 너무 짧지 않게. 소프트 아치의 경우 기준을 정면으로 봤을 때 눈동자 끝난 부분을 중심으로 꺾어서 내려가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눈동자를 끝난 부분, 여기를 중심으로 꼬리가 내려간다. 그리고 가볍게 라인만 따라서 앞쪽 눈동자 끝난 부분 그리고 마지막 눈꼬리 부분 위쪽에 점을 살짝 끊고 라인 따라서만 그려주시면 끝. 여기서 이제 채워줄 때의 포인트는 앞쪽은 연하게, 뒤쪽은 진하게. 이거는 진짜 기본 바이블 중에 하나인데 소프트 아치에서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라인 자체가 너무 진하지 않게 해줘야 되고 섀도우로 전체적으로 올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한 컬러를 다 섀도우로 좀 깔아주고요. 그 뒤에 펜슬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눈썹 라인을 따주는데 앞쪽은 절대 진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채워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진한 고동빛 컬러로 눈 뒷부분이 너무 둔탁하지 않게 라인을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눈매와 비율에 맞게 소프트 아치를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이거는 한 번 알면 얘들아 평생 써먹는다. 자, 그리고 다음은 섀도우 갈게요. 클래식 하면 솔직히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브라운. 사실 근데 브라운도 뭐 획기 브라운, 벽돌 브라운, 음영 브라운, 정석 브라운 진짜 다양하잖아요. 이 중에서 클래식 메이크업으로 정말 뽕 뽑고 싶다, 음영으로 나는 뽕을 제대로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밀크티 브라운이나 정석 브라운의 계열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브라운도 제가 13년 동안 뷰티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매해 브라운에서 주는 컬러감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래식 메이크업의 브라운은 그냥 한 2가지 정도로만 정해져 있어요. 제가 클래식 브라운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좀 몇 가지를 추천드려 볼게요. 어바웃톤 리턴 투 베이직 섀도우 팔레트 클래식 컬러 추천할게요. 이 섀도우 팔레트는 어둡지 않고 적절하게 베이스, 메인, 포인트 이 구색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밀크티 컬러가 섞인 브라운이라 부담 없이 레이어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고요. 그리고 에뛰드 MBTI 팔레트 최애 아이 컬러입니다. 브라운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핑크 베이지, 코랄 베이지, 음영 브라운이 다 들어가 있는 컬러고요. 이게 그윽하게 클래식 무드를 살려줄 수 있어서
정석 브라운의 섀도우를 찾는다면 이 제품 추천할게요. 자, 그럼 눈화장 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눈화장은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클래식의 끝판왕이에요. 자, 일단은 세 가지 컬러를 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는 게 좋고요. 베이스, 메인,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베이스를 여기 눈썹 뼈를 기준으로 발라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눈두덩이가 넓은 분, 좁은 분 다양하겠지만 눈썹 뼈는 나의 두덩이를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이 눈썹 뼈의 기준을 맞춰주시고 일단 베이스, 연한 컬러를 위주로 눈썹 뼈까지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메인, 베이스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 컬러는 눈 떴을 때 주로 보이는 컬러감이기 때문에 속눈썹 가까이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컬러. 저처럼 이렇게 쌍꺼풀이 있다면 쌍꺼풀 안쪽 위주로, 없다면 메인 컬러 바른 거에 절반 정도만 발라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이 3단계 방법은 예전에 메이크업 컨설팅 했을 때 지도했던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눈두덩이가 넓은 사람이든 좁은 사람이든 나의 이 눈썹 뼈에만 맞춰서 해주면 진짜 대체적으로 다 잘 맞게 그라데이션을 연출할 수 있어요. 섀도우는 여기만 맞춰주면 활용이 그냥 끝입니다. 이제 여기서 클래식은 언더까지 또 연결을 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브라운 음영이 살살살 연결되어 주듯 언더에 발라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언더 음영이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 더 시스루해지거나 좀 더 딥해지거나 뭐 컬러감이 바뀌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클래식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삼각존. 삼각존 영역을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됩니다. 삼각존은 언더 바른 컬러보단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연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내 언더 속눈썹을 따라서 눈끝과 만나는 영역, 이 영역을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는 진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눈화장의 바이블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만 알아놔도 앞으로의 10년 끄떡없어요. 정확히 삼각존의 영역만 알고 있어도 트임을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역은 치크예요. 치크는 크게 얼굴형이나 트렌드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영역이긴 한데요. 그 외에도 좀 정석적으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다 하는 컬러들이 있어요. 컬러 분위기와 볼 라인, 위치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치크는 색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식 메이크업을 할 때에는 그 분위기에 맞는 컬러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크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유행 안 타고 싶다면 이것만 기억하자. 첫 번째 진저 라인. 코랄기가 살짝 들어가 있지만 약간 베이지빛이 들어가 있는 진저 라인이나 두 번째 은은한 핑크와 살구가 살짝 섞인 로즈빛이 들어간 라인들. 이렇게 두 가지만 웬만큼 가지고 있으면 사계절 내내 유행 타지 않고 계속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부합되는 몇 가지 제품을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비오 믹스 매치 원믹스 추천할게요. 원믹스는 누드 진저, 코랄 젤리, 그리고 피치와 밀키한 프레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믹스하기가 좋아요. 웜하고 부드러운 치크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추천하고요. 페리페라 선샤인 치크의 도토리 좋아해. 이 컬러는 좀 톤 다운이 되어 있는 베이지 톤인데 컬러는 확실히 올라오는데 어두워 보이지가 않아요. 가을 웜에 핑크 한 방울 살짝 들어간 컬러라서 추천하고요. 마지막으로 롬앤 베러덴 치크 진저 나인. 이거는 보는 것보다는 흰빛과 핑크기가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대신 노란빛이 많지 않아서 노란 피부톤을 좀 중화시켜줄 때 그럴 때 쓰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입술 포인트. 아, 클래식 메이크업이다 라고 했을 때 입술이 너무 쨍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톤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런 톤이 생각보다 고르기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잘못 고르면 너무 칙칙해 보이고 입술만 동동 떠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입술 포인트의 컬러감 진짜 예쁜 것들 몇 가지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딘토 블러젤리 플럼핑 립 틴트 너티줄레. 이게 뮤트 한 방울에 빈티지한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누디하지만 분위기를 제대로 줄 수 있어서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체리쉬. 이거 포인트용으로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베리에 브라운 한 방울 들어간 컬러인데 안쪽 입술 포인트로 코팅해줬을 때 바르기가 정말 예쁩니다. 마지막 브레이 립슬릭 볼드니스. 입술에 볼륨감 좀 주면서 로즈빛이 올라오는 브라운 컬러예요. 장미에 브라운으로 물들인 듯한 컬러여서 발랐을 때 입술이 코팅되는 느낌으로 클래식 무드라 추천해요. 자, 이렇게 해서 립 추천까지 해드렸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언니 근데 저는 입술 라인이 좀 진하고 입술이 얼룩덜룩한 편이에요. 제가 또 약간 칙칙 입술에도 대명사인 사람으로서 저와 비슷한 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 유행 많이 타지 않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둡고 진한 라인의 입술이 너무 진하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분들을 위해서 입술 컨텐츠나 겟레디에서도 정말 많이 말했던 부분이긴 한데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입술 라인을 커버해서 한번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입술 라인을 커버해서 잡아줄 때는 블러리하게 톤을 한 톤으로 교정해줄 수 있는 컬러감을 선택할 것. 그리고 원하는 매트 립이나 촉촉 립으로 중앙 포인트 컬러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력을 좀 더 업시켜주고 싶다면 살짝 밝은 섀도우나 치크로 이 윗단을 좀 눌러주세요. 눌러줄 때에는 전체적으로 입술을 다 눌러주는 게 아니라 입술 산 있는 부분을 펴주듯이 밀착시켜주거나 이 라인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지속력 있게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클래식한 메이크업을 할 때에는 좀 잘 어울리는 톤으로 발라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니 이 화장들은 진짜 유행 안 타요 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진짜 이것만큼은 10년 전에도 그대로였고 앞으로 20년 후에도 아마 그대로일 기본기 같은 그런 스킬 화장법들이니까 오늘 영상 보면서 보라돌이들이 꼭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고 우리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